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3회 최근 녹화 현장은 그야말로 기억에 오래 남을 순간을 목격했다. 단순한 반전이나 결과 발표가 아닌 음악 그 자체가 만들어낸 감정의 폭발이었다.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날카로운 평가로 유명한 작곡가 윤명선이 한 무대 앞에서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낸 것이다. 그 중심에는 트롯 인형이라 불리는 홍지윤이 있었다. 그녀가 부른 곡은 내가 왜 옵니까? 단 몇 분의 무대였지만 그 여운은 녹화가 끝난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윤명선은 이 무대를 지켜보는 동안 무려 5차례나 눈물을 닦아내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홍지윤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스튜디오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조명은 안정적으로 세팅돼 있었고 밴드는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차분히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홍지윤은 화려함을 절제한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담담하게 인사를 건넨 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왜 웁니까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장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낮고 깊게, 그러나 단단하게 파고드는 음색이 스튜디오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특히 윤명선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지기 시작했다. 한 스태프는 질절이 끝나기도 전에 윤명선 심사위원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대가 계속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홍지윤이 곡의 첫 번째 고조 구간에 들어서자 윤명선은 결국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무대가 끝날 때까지 그는 총 5번이나 눈물을 닦아야 했다. 때로는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고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제작진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윤명선은 그동안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이다. 오히려 냉정한 평가로 참가자들을 긴장시키는 독설가로 알려져 왔다. 그런 그가 한 무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홍지윤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가창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난도의 기교를 과시하지도 화려한 애드리브로 관객을 압도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음 한음의 감정을 실어 곡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음악 관계자들은 이 무대를 두고 익숙한 곡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내가 왜 옵니까는 이미 여러 차례 무대에 오른 곡이지만 홍지윤의 해석은 그 노래를 단순한 슬픈 트롯이 아닌 한 사람의 깊은 고백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윤명선의 감정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악이 더 이상 심사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직접 건드리는 순간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방금 전의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시간이었던 듯 보였다. 윤명선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처럼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쉽게 초점을 찾지 못했다. 잠시 후에야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려 있었다. 그는 홍지윤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털어놓았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점수를 매기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수를 만나온 베테랑 작곡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그 무게는 더욱 컸다. 트롯은 한국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장르 중 하나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움을 보여주기 어려운 장르이기도 하다. 홍지윤은 구조를 바꾸거나 파격적인 편곡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의 밀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깊은 감정선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젊은 가수에게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체험된 감정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무대를 특별하게 만든 요소였다. 윤명선이 이 무대를 두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대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것은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감정에서 우러난 진심에 가까웠다. 트롯 인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 시작된 진심 어린 만남. 바로 선배 가수 박서진이 사회 녹화를 마친 직후 후배 가수 빈에서의 집을 직접 찾아간 이야기다. 이 만남은 어떤 계획이나 음악 프로그램 현역가왕 3 챔피언 촬영 이후 전해진 한 뒷이야기가 조용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화려한 무대 조명도 연출된 카메라도 없는 자리에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진은 사회 녹화를 마친 뒤 빈에서의 생활 환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별다른 예고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는 겨울을 나기 위한 홍보 목적도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선배 아티스트가 이제 막 꿈을 키워가고 있는 13살 소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내디딘 조용한 발걸음이었다. 프로그램 보아온 유망한 참가자의 모습과는 달리 빈에서의 생활 공간은 매우 소박하고 조용했다. 크지 않은 거실 한편에는 연습용 마이크와 오래 사용한 악보들이 가지한 따뜻한 물품과 영양식 등을 직접 준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집의 문이 열렸을 때 박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많은 이들이 TV 속에서 그 연습 공간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함께 있던 이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와 악보를 바라봤다고 한다. 연습런이 놓여 있었다. 비극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공간만으로도 빈에서가 얼마나 묵묵히 자신의 꿈을 쌓아왔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박서진은 내 불평 없이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다. 기술을 넘어선 감정과 태도, 그리고 무대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악보의 메모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빈에서의 손을 꼭 잡으며 13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 들 때마다 환경을 탓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대화 내내 빈에서는 또래답게 수줍으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다. 울컥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이어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빈에서를 보며 과거 스스로 힘든 현실에 대한 불평도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도 없었다. 빈에서에게 음악은 도피처이자 위로였고 동시에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매일같이 노래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격려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서진과 빈에서의 이야기는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감정적인 공감에만 그치지 않았다. 박서진은 준비해온 겨울용품과 식료품을 건네며 빈에서가 조금이나마 편안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 그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마음이 박서진을 깊이 움직였다.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 아이가 감당해온 조용한 성장의 시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책임감 있는 다짐이었다. 현장에 함께했던 한 관계자는 만남은 눈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웃음과 응원으로 마무리됐다며 선배와 후배를 하는 마음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말이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형에게 연락해도 된다는 약속은 형식적인 위로